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보스탁에서 현대바이오 많이 다뤄드렸죠. 지금 현재도 이제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날 매매를 했던 것은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 종가저가로 끝이 나고 나서 이제, 마치고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요. 적자폭이 확대됐다. 그러니까, 적자가 확대돼가지고, 자,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장마치기 전에 나왔습니다. 6시 되기 전에 나왔는데 예, 이게 있죠. 그래서 2분기 영업 손실이 45.39억 이래가지고 손실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손실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시간을 잠깐 한 2%, 3% 정도 빠졌거든요.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 사실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사고 싶었냐면 어,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게 된 계기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고 뭐 흑자 전환해서 올라가고 이런 종류로 올라간 차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하고 상관없었기 때문에 그 재료 때문에 마이너스 나왔기 때문에 제가 4시, 5시 40분하고 50분 이때 사고 싶었는데 6시 땡 할 때 되니까 플러스 3%대로 끝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 싶었던 이유는 이 적자 때문에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발 악재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근데 사지 않고 다음 날로 제가 미뤘거든요. 왜 미뤘냐면 이런 것을 빙자해서 이게 사실 메인 제로도 아니고 주가 상승하고는 상관없는 제로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가지고 주가를 누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베이스는 이미 요때 제가 좋다라고, 자 이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 다음날 들어가서 한 20% 수익을 먹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게 통째로 매집이 여파가 있었거든요. 통째로 매집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음봉 떨어지면 살라고 했던 거고, 이런 악재 뉴스를 이용을 해서 떨어지면 아이고 내일 이평선까지 올 수 있겠네. 그냥 담은 얼마라도 한 4, 5% 싸게 더 내려올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해서 매수를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현대바이오 홈페이지에 이런 게 딱 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시 30분 넘어가지고 이제 이런 뉴스가 실렸던 것 같은데, 동물 실험했는데, 혈액 1ml당 코로나가 0개 발견됐다. 그리고 대조군에서는 12,700여 개 발견됐다. 이 뉴스가 딱 터진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보세요. 저 뉴스는 좋은 재료예요, 나쁜 재료예요? 굉장히 좋은 재료죠. 뭐 동물 실험이든 뭐든 간에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제로가 됐으니까 제로를 타고 날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제로죠. 그런데 차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제가 이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날 음봉인 날에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통째로 매집인 것이 의심됐기 때문에 좋다라고 해서 제가 이날 매매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시 살라고 준비를 했던 것인데, 그게 이제 시간 외로 그 뉴스가 나오면서 홈페이지 있는 정보를 보면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5시 50분, 6시에는 플러스로 끝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달려버렸는데요. 근데 이제 홈페이지를 보지 않고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오늘 정보를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일 오늘 보시면 아침부터 뉴스 보면 차트를 보게 되면 뉴스가 언제 나오냐면 9시 한 30분 좀 넘어서, 자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현대바이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중간 실험 결과 100% 효력,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시 40분까지 홈페이지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알게 된 것이고, 또는 뭐 커뮤니티 게시판에 들어가서 아는 사람도 알게 된 건데, HTS만 보는 사람들, 특히나 직장인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좀 못 봤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9시 40분 되기 전까지는, 9시 40분은 얘기죠. 얘기입니다. 이게 어우, 선이 너무 많네요. 좀 지워놓고 9시 40분 되기 전까지는, 9시 40분 되기 전까지는 여기죠. 여기 대략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를 아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던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면 이 차트 베이스는 뭐였다고요? 통째로 매집했을 가능성이 다분해졌고, 어제 조정이 떨어졌는데 거래량도 그다지 많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이 거래량이 적은 것은 많이 파는 게 아니거든요. 신고가 상태에서 많이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점 잡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침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아는 사람도 절반, 모르는 사람도 절반이었다. 그리고 아침에 시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20% 나왔는데, 시가 나오고 나서 보세요. 시가 나오고 나서. 자, 시가가 나오고 나서, 이 파란색 시가입니다. 대부분을 어떤 상태로 보냅니까, 여러분? 대부분을 음봉 상태로 보냈고, 음봉 상태로 보냈고, 양봉 올라가다 맞았고, 양봉 올라가다 맞았고, 양봉 올라가다가 맞았습니다. 잠깐 돌파했습니다만, 나중에 돌파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이게 신고가 상태에서 음봉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음봉 떨어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는 뉴스가 났는데 HTS에 안 떠 있는 이런 재료가 반만 노출된 상태에서 음봉이 자꾸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긴가민감하는 시간이 있었고 9시 40분에는 저 뉴스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아침에 어떻게 해요? 살까 말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음봉을 떨어지고 있으니까 약간 불안하거든요. 불안한 심리도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불안한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격을 또 언제 대부분 사람들 하냐면 양봉으로 전환해서 올라갈 때 추격을 또 많이 합니다. 이게 딱 그 찰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종가선 차트를 심리적으로 한번 풀어보게 되면 제로도 절반 노출되어 있었고 제로가 HTS에 넣은 것은 9시 40분이고 결국 9시 40분 전까지 음봉 상태를 유지를 했었고 음봉 상태를 유지했고 양봉 올라가면 두들겨 맞았고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긴가민감 하는 상태였고 그러고 나서 돌파를 했는데 돌파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봉 상태에서 추격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추격 들어오는 시간은 굉장히 짧았다. 짧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분 제가 오늘 추격 매수를 했거든요. 제가 원래 추격 매수를 잘 안 하는데 차트 베이스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올 때는 위치에 상관없이 추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날 매매한 것도 이 캔들을 보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날 종가에 매수를 해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요때부터도 제가 이제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매매를 해도 됐지만 뭐 딴 거 아니라 바빠서 안 했던 거고 그래서 완전한 신고가 상태가 나와서 종가에 매수하고 다음날 매도를 한 거죠. 이건 영상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캔들은 제가 이제 상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오늘 좋은데 좋기는 좋은데 자 좋기는 좋은데 이거 상한가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죠.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긴가민감하는 시간이 짧아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아침에 솟구침에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매수도 많고요. 근데 매수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봉으로 심리를 살짝 눌러준 상태였고 긴가민감하는 사람들은 팔게 만들었고 그 음봉이니까 사람들도 안 들어오게 되죠. 그런 상태가 짧게 유지돼야지만 긴가민감하던 사람들이 물량을 뺏기게 되는 거고 들어갈까 말까 하던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격 들어오는 시간 짧았고 긴가민감하는 시간은 길었는데 이 전체의 합이 9시부터 10시 42분까지의 전체의 합이 질질 늘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 질질 늘어지게 되면 10시 40분이 아니라 뭐 1시 40분, 2시 40분 요런 식으로 늘어지게 되면 제로가 나왔으니까 이 제로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루 종일 이걸 살까 말까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 어중이 떠중이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들어갈 때는 오전에 빠른 시간에 가는 게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10시 한 40분보다 10시쯤에 상한가 마감했으면 그게 제일 좋았을 겁니다. 근데 한 조금 늦은 감이 있긴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음봉 상태 유지했고 추격하는 시간은 줄여졌기 때문에 오늘도 그나마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매수해서 추격 매수해서 지금 그냥 들고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현대바이오에 대한 차트 분석이고요. 그럼 이제 내일이 문제죠. 내일이. 자,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자, 지금 오늘 캔들의 속성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긴가민감 하던 사람들은 약한 모습에 나갔다. 그죠? 그리고 추격 들어온 사람들은 추격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짧았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가 덜 들어갔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어중이 떠중이 아니면 팔까 말까 긴가민감 하는 사람들 물량만 받아가지고 얼른 마감해버린 거죠. 이 차트는. 그죠? 이걸 해석을 하려 치면은 아침에 매도세 받아가지고 매수세는 좀 진정시키고 그래서 물량 어중이 떠중이도 아침에 정신 못 차릴 때 받아서 상한가 마감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개미들 많이 태운 거 안 태운 거? 개미들 많이 안 태워준 거죠. 그죠? 3,590만 주 있는데 거래량이 1,000만 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뭐 다른 날짜에 비해서도. 그래서 이것은 물량 매집해서 달아나는 찰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면 이게 달아나는 찰나인데 내일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은
10시 42분보다는 빨리 상한가 마감해야죠. 예, 내일은 10시 42분보다는 빨리 상한가를 마감해야 되고요. 거래량은 10시 42분에 마감된 오늘 거래량보다 더 작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주가는 더 오르는데 거래량은 더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가도 뭐 20% 넘게 나왔는데 내일 차라리 T 상한가 같은 거 아니면 아주 바디가 몸체가 작은 이런 상한가들 나와가지고 그냥 10시 40분 전에 마감을 해버리고 거래량도 오늘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런데 10시 40분보다 시간이 점점 더 늘어진다든지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든지 이러면 마이너스 요소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신경 쓰셔야 될 것은 10시 42분을 넘어서고 11시 42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싸그리 또 비싼 가격으로 매집해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네, 요런 것처럼 매집해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둘째 치고 일단 아침에 거래량 폭발되는 것, 그건 나쁜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은 기본적으로 10시 42분 안에 마감해 주는 것. 왜? 매집해서 도망가는 중이니까 급등을 해버려야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통째로 매집의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차트는 제가 대박주가 될 겁니다라고 까딱하면 대박주라고 말씀드렸던 날짜가 이 날짜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제가 대박주 이렇게 꾸준히 추격하면서 이러거나 영상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걸 제가 왜 상따했다고요? 오늘 개미들 어중간한 개미들 탈 털어가지고 탁 마감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빨리 마감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마감해버리라고 시가부터 상따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홀딩하게 된 거고 점점 늘어지면은 버리려고 그랬는데 안 늘어지고 마감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가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시간하고 거래량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 내일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상한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한국파마인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자, 급등을 하는데 거래량 줄어들면서 급등을 하죠. 점점 강해지고 급등을 했는데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많이 터지면은 여기에서 또 받아서 또 올라가거든요. 많이 터지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좋은 것은 일찍 마감하고 거래량이 없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 터지고 늦게 마감해도 상관은 없는데 좀 위험성이 점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사탄값 주고 매집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밀어올리고 때리는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날 팔아버리면 이게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밀어올리고 이날 때리든지, 그죠? 결국 보십시오. 결국 이건 이서나 마나한 캔들이고, 그죠? 자, 대량거래 일으키고 나서 하나 더 밀어올리고 페달기 친 거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아침 일찍 빨리 10시 40분 전에 거래량 없이 빨리 마감하는 거, 뭐 T상이나 숏바디나, 두 번째는 거래량이 있긴 한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방금 보셨던 그런 모습, 그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홀딩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10시 40분 저음에 됐을 때 전일 거래량하고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10시 40분 됐는데 전일 거래량이 한 50% 정도 나온다. 그럼 길게 늘어나면서 거래량 많이 생기고 대량거래 터지는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10시 40분 됐는데 전일 거래량보다 더 많이 나오면 이건 팔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또 기준 잡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10시 40분 전에 거래량이 오늘보다 적게 넣으면 길게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가능한데 10시 40분 정도 됐는데 거래량이 오늘보다 많이 넣으면 그건 나쁜 거죠. 그럼 매도. 이해되셨죠? 그러면 하루를 거래를 주게 되면 종합적으로는 하루 거래량은 전체가 한국 파마처럼 이때처럼 자 여기 요 거래량 있죠? 이것처럼 많은 거래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차트가 긴가민감 할 때가 있습니다. 차트가 긴가민감 할 때가 있고 또 확실해졌나라고 확신이 드는 캔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멤버십 영상에서도 올려드렸고 또 일반 전체 공개로 올려드렸는데 이날 제가 확신을 한 번 더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상한가 나왔을 때는 다음날 매매해서 먹을 거 없다 말씀드렸고 이젠 달라졌습니다 그랬는데 한번 솟구쳤고, 그러고 나서 요날 종가에 들어가서 이날 매도 한번 했죠. 그래서 확신이 드는 캔들들이 있는데 뭐 이것들은 그때 다 설명해놨기 때문에 예전 영상 찾아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현대바이오를 처음에 종목 발굴했을 때부터 야
저거는 대박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도 이 하한가 갑니다. 하한가 간다고 했다가 욕 엄청나게 들어먹었었고요. 요렇게 움직일 겁니다라고 말씀 이미 다 드렸던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죠? 아무튼 현대바이오는 아마 제가 유튜브 들어오고 나서 가장 많은 영상을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공부글이 많으니까 옛날 것도 한번 돌려보시면 공부에 도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쭉쭉 올라가가지고 그냥 내일 점상 가고 점 한 3개 4개 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대박 터지길 이렇게 한번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